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20년 1월 6일 월요일입니다. 일단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일단 큰 그림에서 이번 연도에 뭐 짧은 어떤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뭐 카페에만 올리고 저희 회원들끼리만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다들 가려서 참고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덥석 이렇게 믿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믿지 마시고 항상 의심하시고 이렇게 본인만의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의 입장은 쉬는 동안에도 좀 많이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지금처럼 어떤 이란발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생기고 앞으로도 뭐 어떤 이슈들이 나올지 모르겠죠. 하지만 저희가 단순하게 그냥 저희의 어떤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저희의 입장은 이 노란 박스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구간이 있잖아요. 이 윗단까지 한 번은 갈 것 같아요. 코스피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코스피 지수라고 하면 지금 현재 뭐 금액으로 한다면, 가격으로 지수로 한다면 한 저희의 입장은 한 15% 정도 상방이 좀 열려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레버리지로 이렇게 하면 한 3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레버리지를 추가 매수했던 것은,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이 언저리 요렇게 코덱스 레버리지는 요때 요렇게 매수를 했던 기억이 나고, 코스피 레버리지는 요때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매수였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전부 유지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쪽에 비중이 좀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만약에 이 언저리까지 간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주식 비중이 이만큼 있으면 이 안에 이만큼이 코스피 코스닥 레버리지라고 이렇게 보고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한 번을 간다라는 목적으로 그 의미를 두고 좀 많이 계속 좀 추가 매수도 하고 뭐 이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포트폴리오의 한 절반 정도는 절반 정도 이렇게만 된다면 꽤 포트폴리오가 그래도 좀 이렇게 안전하게 높은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들은 지금 이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애들이라고 하면 아마 뭐 다들 아실 건데요. 뭐 IT 반도체 쪽이겠죠. 뭐 디스플레이도 포함될 테고, 소프트웨어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장비주도 역시 있을 테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디어 엔터 쪽, 컨텐츠 쪽, 화장품 쪽도 좀 보고 있거든요. 이쪽을 좀 보고 있고, 일단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그래서 이번 연도는 지수를 좀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지수를 사고 있는 것이 코덱스 200을 적립식으로 오랫동안 매수했잖아요. 코덱스 200을 한번 볼까요? 코덱스 200을 한번, 코덱스 200을 요때부터 했었죠. 7월 달부터 했었으니까요. 요때부터, 이때부터 매수할 때 말씀드렸던 것이 최소 2년 정도 이상 적립식으로 매수할 분들은 매수해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이때부터 배당들을 받으면서 평균 단가를 계속 이렇게 낮췄던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평균 단가가 상당히 많이 낮은 이런 구간이고, 이것이 만약에 이 연저리까지 간다면 꽤 안정적인 수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차 전지 테마도 좀 오랫동안 매수를 했죠. 이것도 역시 올해 아주 좀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메이저 전기차들이 이제 좀 올해가 이제 시작점이니까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2차 전지 테마 역시도 좀 계속 더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계속 좀 이렇게 모아나가는 이런 것으로 해서 개별 종목 비율보다는 일단은 저희는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 지수를 조금 좀 무겁게 좀 매수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어떤 개별 종목들은 꾸준히 매수 매도를 하고, 다만 뭐라고 할까요? 비중을 그렇게 많이는 하지는 않고 조금 안정적으로 이번 연도에는 좀 하려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 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시장이라는 게 갑자기 이렇게 확 일이 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쉬는 동안에도 이게 보면 중동발 이슈가 나오고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시장의 어떤 대체적인 이야기는 전면전은 아닐 것인데 장기화가 우려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떤 특히 정치적인 거가 아니라 이게 지정학적인 혹은 뭐 어떤 정치적인 이런 쪽의 어떤 충격들은 단기간에 조정이 되고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많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리포트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근데 과거가 그랬다라는 거고 참고할 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트럼프 속마음은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매일매일 어떤 이런 뉴스들을 이렇게 따라가봤자 매일매일 달라지는 뉴스에 좀 당황할 것이고, 그런 뉴스들에 의해서 내 주식의 비중을 움직이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부 회원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럴 경우에는 그냥 홀딩이 낫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보유하는 게 낫고, 혹시 많이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이죠.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가고 있던 게 흔들흔들 거리면서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홀딩 할 것인지,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다시 상승할 때 추가 매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저희의 생각은 이런 생각인데, 지금 그냥 해지성으로 뭐 선물 매도 포지션을 매수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도, 혹은 인버스를 매수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도 좀 하시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유 종목들을 매도 없이 그냥 들고 있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는 괜찮다고 보는데요. 사실 이것 자체도 인버스라는 새로운 종목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인버스. 이것도 사실 막상 해보면 이게 계산대로 되지 않습니다. 잘. 예, 계산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스러워지고 그 판단이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너무 디테일한 것들이 많아지면 힘들고, 그래서 만약에 실적이 증가한다, 이번 연도에는 작년보다 확실히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본다면 그냥 홀딩하고 매도 없이 홀딩하고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훨씬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시장의 어떤 뭐 저희는 사실 정치
평론가가 아니잖아요. 그냥 주식 투자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지. 그래서 사실 잘 알 수 없는 내용들도 많고, 지금 중동 관련한 뉴스들이 사실 뭐 미국 쪽의 어떤 시선에서의 뉴스들만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뉴스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유가를 보는 게 오히려 좀 더 힌트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가와 환율을 좀 보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WTI가 이렇게 불쑥 튀어 올라왔고, 뭐 ETF를 만약에 본다면 원유 ETF를 보면 툭 튀어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오늘 아마 시장이 열리면 아마 툭 튀어서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원유의 어떤 가격을 좀 보면서 이것이 좀 진정되는지를 좀 보는 것이 오히려 뉴스보다 조금 더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뉴스를 보는, 이 유가를 보는 이유는 왜냐면 유가라는 것이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그 원유 수입국인 한국의 원화가 그러니까 유가가 상승하면 인위적으로라도 이렇게 어떤 좀 강하게라도 일시적으로라도 움직이면 원화가 약세가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화 약세에서 우리 시장이 좋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가를 좀 유가와 환율을 좀 힌트로 삼고 뉴스는 참고하는 정도로 한 우선순위를 한 세 번째 정도로 놓고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리고 오늘 또 이런 또 문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분명히 지수가 이렇게 많이 하락하는데 보면 아마 이제 회원분들 대부분 아실 거예요. 요 언저리 때 분산들이 많았었고 약세가 나왔고, 요 때 약간 좀 애매하지만 과도 거래와 뭐 합치면 한 4에서 한 5회 정도의 분산 이후에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모습인데, 뭐 이런 것이죠. 뭐 코스피가 1%, 코스닥이 2% 이렇게 하락할 때 보면 개별 종목들은 그 2배씩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의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멈춰 있었거든요. 이런 날은 개별 종목들은 더 힘든 날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코스닥이 2% 빠졌으면 개별 종목은 뭐 한 3, 4%씩 빠졌을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근데 뭔가 시장의 분위기는 뭔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 거래량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뭔가 시장에서 뭔가 확 빠지는 느낌은 아닌, 하지만 그렇다고 내일 당장 반등할 거다라는 어떤 기분 좋은 뭐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뭐 추가 매수를 조금 자제하고 좀 시장 분위기를 보고 기다려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렇게 시장이 어수선할 때 상승하는 종목들은 둘 중 하나인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주도주이거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처럼 딱 멈춰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거나 오히려 강하게 상승했던 애들. 근데 이런 애들은 보통 테마주인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어떤 판단은 하는 것보다 좀 시장을 보는 게 조금 좀 지켜보는 게 맞겠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뉴스들이 아마 시장에는 이미 선 반영된 것 같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중동발 이슈가 더 커질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 이 방향성을 좀 보면서 유가와 환율을 좀 참고하는 것,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좀 불안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볼린저 밴드 120 장기 볼린저 밴드 120 하단에서부터 상단까지 꽤 많이 왔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꽤 많이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뚫고 올라오면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었던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런 좀 자리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PER로 보더라도 PER이 지금 17배 정도 코스피가 아마 코스피 한 10년 정도 이상의 PER의 평균을 보면 한 10배 정도이긴 한데 지금 벌써 한 11배, 17배 정도 된 거 보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이런 가격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 코스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PER의 힘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EPS의 힘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EPS라고 하면 실적일 테고 PER이라고 한다면 뭐 유동성일 텐데요. 지금 유동성으로는 올라올 수 있는 만큼 꽤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더 가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어떤 좀 힘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쪽에 PER이 17배까지 이렇게 와버리면, 그죠? 여기를 뚫고 가려면 뭔가 더 있어야 되거든요. 아주 강력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바랄 게, 많이는 없는 것 같고, 이제. 일단은 이쪽에서의 어떤, 이게 싹 전환되는, EPS 쪽으로 전환되는 이러한 시점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중동발 어떤 악재가 나오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언제나 시장은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요. 뭐 아쉽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좀 우스운 거죠. 뭐 언제나 이런 걸 알았잖아요. 주식시장이 위험한 걸 알고 투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호들갑 떨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대한 좀 포커스를 좀 맞춰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이 나올 것으로 좀 보고요. 근데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보긴 하거든요. 과거에 뭐 4조 8천억 정도로 예상했던 순이익이 최근에 점점 좀 상향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조 9천억 정도까지, 그러니까 4조 8천억 정도로 예상했던 게 점점점 상향돼서 지금은 5조 이상 나오지 않을까, 순이익이.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들을 같이 좀 받쳐줄 수 있는 어떤 참고할 만한 내용으로는 12월 수출 증가율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동발 이슈가 없었더라도 사실 시장은 조금 숨이 차는 정도의 높이까지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도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왔었죠. 근데 이때는 뭐 이렇게 빠질 이유들이 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는 아니라고 보고요. 하지만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일정 부분 여기 혹은 이 정도라도 뭐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과거처럼 이렇게 계단식으로 쿵쿵쿵 빠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까지 이번 연도까지 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한 번 더 비중을 더 늘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실 다 시나리오인 것이죠. 이번 연도의 어떤 시나리오인 것이고, 뭐라고 하죠? 아무튼 이번 연도에는 무엇보다 그 반도체 업황의 회복 신호가 생각보다 조금씩 더 빨라지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마 2020년도에 연간 순익 전망치가 계속 좀 상향될 것이다라는 좀 긍정적인 의견은 있습니다. 의견은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은 실적으로 보면 좀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떤 PER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동성과 이런 정치적인 어떤 이슈들이 시장에 조정을 줄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실적이 기반이 되는 시장 이렇게 해볼게요. EPS가 우상향할 때와 EPS가 우하향할 때는 PER이 탄력을 이렇게 위로 줄 수도 있지만 거꾸로 역으로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가고 있던 게
상승을 시키기도 하지만 조정을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올라가는데 EPS가 우하향할 때는 아주 무서워지는 거죠. 이렇게 푹푹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봐도 이쪽인 것 같아요. 왼쪽 시장. EPS가 우상향하는 시장에서 PR이 조정을 주는. 근데 이런 시장, 이런 구간이 항상 좀 무섭지만 추가 매수했을 때 좋은 어떤 위치였던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2020년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1년이란 시간 동안에 이 윗단까지 갈 수 있을까 좀 우려도 되고 좀 기대도 되고 하는데요. 일단 믿고 지수는 어차피 뭐 단기 매매하고 이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충분히 좀 매수를 하면서 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코스피만 많이 이야기했는데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저희가 요때 이렇게 샀었잖아요. 이때부터 이렇게 샀었는데 아마 조금 더 빠지면 추가 매수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2018년도가 많이 힘들었죠. 2018년도가 코스피로 보면 이렇게 보면 2018년도가 정말 힘들었고 2019년도도 만만치 않은 시장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재작년에 2017년 같은 해가 시장이 올 수 있을까라는 어떤 좀 거기까지는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이 연저리까지는 한 번은 오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는 모두들 좀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해서 좀 이렇게 휴가도 가고 뭐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관한 이야기들은 카페에 내일부터 천천히 좀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